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각 당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출마 선언도 있습니다. 여야 지금 여당은 없지만 각 정당별로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오마이TV가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또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이 재판 현장, 야크로비스타에서 한 500m 정도 되죠. 이 법원까지 그 현장 모습도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가는 현장이 살아있는 입체 생중계 박정호야 스팟,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아래 모습, 제 얼굴 아래가 바로 서초동 모습이에요. 저쪽 위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이 차를 타고 법원 안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아침 일찍부터 경찰도 경찰이지만은 윤석열 쪽 지지자들 또 우리 시민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이 입구, 청사 입구의 모습도 지금 대각선 아래, 제 모습 대각선 아래 보면은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 내란숙의 피고인의 오늘 첫 재판. 근데 오늘 공개가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대변인. 이게 뭡니까? 특혜 주는 겁니까? 지하로 또 출입하고, 네. 재판 과정도 비공개하기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기현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더니 이번에는 철저한 비공개 재판으로 네.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지금 굉장히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반한 그런 혐의, 국가 반역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단한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 각층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불공정, 네. 재판 비공개 등 여러 가지 특혜성 결정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좀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유감스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국민은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첫 재판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왜 윤석열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려날 때부터 또 지금 첫 재판까지, 또 오늘 지하로 들어가는 거, 인권 보장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왜 윤석열한테 이 법은 이렇게 너그럽고 윤석열한테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은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그런 대통령 신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저런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사실 검찰에서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을 기소하고 수사할 때 네. 그 압수수색물을 가지고 언론과 결탁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한 인간의 개인을 완전히 무차별하게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네. 개인 사생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또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그 단독 경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네. 사람을 매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원과 언론이 철저히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 그렇게도 볼 수 솔직히 있겠네요.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지금
뭐 빨간 모자도 보이고 있는 법원 앞의 모습인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크로비스타로 갈 때 그때도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는데 정말 깜놀할 상황.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뭐 삼보 일배로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손을 번쩍 들면서 웃으면서 이 과잠 입은 청년들을 껴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빨간 모자를 쓰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원 앞의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사실 이 법원 오늘 첫 재판이기도 하고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저 바로 아크로비스타거든요. 저쪽에서 오면은 바로 법원이란 말입니다. 윤석열의 관저 나와서 사저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뭐 개선 장군이 따로 없었죠. 본인들이 뭐 쫓겨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익을 위해서 그냥 한껏 뭔가 잘해놓고 온 대통령처럼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 자기 지지자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네, 아 저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와 다른 평양 세계에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예, 저기가 지금 그 법원 정문 앞, 그러니까 이 왼쪽에 제 동문? 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래쪽 화면에 있는 저 자리가 어디냐면 법원 동문이라고 네. 불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 위로. 직진해서 보이는 데가 이제 아크로비스타고 맞아요. 저기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들을 오르막. 지금 문을 차는 저쪽으로만 다니게 만들어 놨고요. 음. 검찰청하고 들어오는 또 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변호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입 통제한다고 연락이 왔더라. 예. 네, 그래서 아예 저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26일 날 재판 선고할 때에 일주일 정도 막아놨었거든요. 네. 그때랑 비슷하게 또 이번에도 그렇게 완전히 막아놨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법원 앞에 서관, 바로 예. 예, 서관 쪽으로 예.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예.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이쪽은 지하로 안 보이고 지하로 간다는 거죠. 간다라는 네. 거고 저 윤 어게인 들고 있는 뭐 사람들의 성조기가 또 등장했네요. 뭘 어게인 한다는 거야. 이거 진짜 파면됐는데. 예. 제가 근데 파면됐는데 저 사람들은 예. 5년 있다가 다시 나오라 그런대요. 근데 그거 맞아요? 정강훈 정강훈 씨가 그런 얘기 주장하죠. 하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5년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 이거는 어차피 현재는 정치적인 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거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언제든지 행정 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 생각을 하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하고 이 헌재 사건은 다르다. 원래 헌재도 5대 3이었다. 그랬는데 막판에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예. 것이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 같은 걸 증거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그 났지만 주장. 이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법에서는 형사 재판에서는 우리의 지기현이가 있다. 지기현이 또 누구냐? 나를 풀어준 그 친구 아니겠느냐? 그 사람은 법리가 밝다는 사람 아니냐? 예. 난 여기서 무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왜 무죄가 나오냐 그러면 검찰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우리가 그냥 증거 능력 안 하겠다 그러면 다 부인이거든요. 네. 다 부정되거든요. 근데 검찰 앞에서 이걸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검찰 앞에서 조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 그렇네요. 피신이 없어요. 공수처 가서도 그들 앞에서 뭘 한 게 안 했죠. 없어요. 네. 그럼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김용현의 주소, 또 그 경찰청장의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검찰 신문 주소. 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증거인 것처럼 돼가지고 이번에 헌재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이 인정이 사실 된 건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그 내가 다 부인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어놓은 그 피신 조서들을 경찰이 작성했건 검찰이 작성했건 그럼 전체적으로 다 부인이 돼버리게 되면 다 증인 불러갖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재에서는 이미 있는 이 자료를 사실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토대 위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토대라고 그게. 하는 것은 윤석열이 내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헌재는 정치적인 판사들이 드글거리는 바람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8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형사사건은 다르다. 왜? 형사사건에서는 이 전제가 되는 이 동그란 이 수사 기록들은 내가 다 싫다 그러면 다 증거를 쓸 수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르면 불러야 된다.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아, 처음에 김영현이나 뭐 각종훈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는 답을 쓰고 신문 조서 쓰고 진술서 썼겠지만 네. 내가 다 부인하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시 신문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완전히 달라지고. 그럼 그들은 나 옛날에 그거 거짓말했어요. 나 그럼 뒤집힌다. 그럼 그럼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때는 좀 흥분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모르고 말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기대를 거야.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네. 이 기존에 구속돼 있던 사람의 이해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란죄를 안 저질러야 니네들도 내란죄 공범이 안 되지 않니? 그럼 우리들은 협조해야지.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뒤집어질 것이고. 그래서 무죄를 지금 확신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돌아올 수 거고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은 네. 그러는 동안에 한덕수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찰들도 이제 다시 우리한테 신경을 써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덕수 부인이 그렇게 무속에 강하다는데 네. 그분이 또 하고 왔더니 뭐 이제는 윤석열보다는 한덕수의 기운이 훨씬 세서 더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호 협조해가지고 우리 부부끼리도 친한데 예.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야, 이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아니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뭉칠 수 있다. 그냥 허황된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모든 사건에. 자기 방어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몽땅 다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막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 대. 예.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사실은 더 사람들에게 먹혀요? 그냥 부인하면서 아니야 이거보다는 예. 내가 합리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주장하면서 세세한 단계들을 제출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게 더 먹히잖아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부인하다가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걸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이 자기방어 기제에 부응하는 부하 내동자들이 있어요. 그 시끄러운 전씨들이 있어요. 전환길, 정광훈. 물론 얘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사람 하필이면 또 쌍전. 쌍전이네요. 여기 이렇게 성 둘인 사람들이 같이 예. 움직여요. 쌍권도 있고 쌍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광훈의 이런 얘기들, 이런 주장들, 이걸 우리가 지금 망상이다 웃으면서 넘어가곤 있지만 그쪽 진영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또 근데 믿고 또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 지지자들을 뭐 이제 자양분 삼아가지고 윤석열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법원 앞이거든요. 법원 앞에 도로인데 좀 시끄럽습니다. 경찰들이 또 이제 모여들면서 만일의 사태 대비하고 있고 10시가 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찰 경력들이 투입이 되고 만일의 사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 들어올 때 아마 또 제밍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통신이 죽을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면은 윤석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래요? 근데 예. 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아닌데 해줘? 제명을 한다고요? 경호에 따라서 경호를 위해서 야, 혹시 저건 모르기 좀 때문에 과잉 경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일반인에 이렇게까지. 대해서 저렇게 뭐 통신사 제민까지 할 정도로 과잉 경우를 한다. 그런 게요. 저 오늘 네. 뭐 한겨레 단독 뉴스를 봤는데요. 용산 관저에 캣타워 네.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캣타워. 그리고 1,2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리고 그러던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편백나무 음. 히노키 욕조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요. 근데 예. 그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윤석열 내가 이사 갈 때 이삿짐에 포장이사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뭐 그 제품인지 본인이 쓰던 걸 들고 왔는지 그거 알 아직 수는 확인은 안 됐지만 네. 만약에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들고 갔다면 네. 일종의 횡령 내지 절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캣타워.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이게 사실은 기성품일까? 말이 되는 가격일까? 저는 그 제품 자체도 굉장히 바가지를 써서 샀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 예산 국가 국가 돈을 예산으로 본인 개인의 어떤 네. 반려묘들을 위한 그런 500만 원짜리 이런 걸 사고 그리고 예. 그 사우나에 뭐가 설치됐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네. 그냥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2천만 원짜리 욕조가 욕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 공무원이 그런 호화 생활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 정말 좀 어이가 없었고요.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왔다. 아, 그래, 뭘 그 얘기도 이겼다는 했어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똑같다? 아 진짜 이 망상에 사로잡혀도 굉장히 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사람의 뇌 속에 뭐가 들어있나 정말 궁금합니다. 모자도 빨간 모자 쓰고 그 지지자가 건넨 마가를 영상케 하는 그 MKGA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되게 해석을 잘하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아 이게 써 있었어요. 모자에 써 있었어요. M 뭐라고? MKGA MK GA 예. 무슨 뜻이에요? MK GA는?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 트럼프가 선거 때 썼던 마가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신에 코리아를 넣은 거죠. 자 지금 법원 앞의 모습 지금 김박근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아마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성조기를 든 윤어게인 피켓을 든 여성분이 지금 다시 이제 밖으로 성조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 아, 있는데 진짜. 제가 미국인 만나서 물어봤더니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자기 뭐- 나라 국기도 아닌데 왜 들고 다니는? 아니 네. 우리가 1950년대에 뭐 지금 막 개화에서 딱 깨어난 그 시기도 아니고 뭔 짓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요. 아, 참 진짜. 이 캣타워 얘기도 하고 지금 모자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계속해서 나의 정치적 자양분을 만들어 놓고 유지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얘기가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한덕수가 처음 등장했는데 전체 3위. 그다음에 그쪽 진영에서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고무가 됐냐면요. 예. 한덕수가 사실 그동안에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막 처음으로 한번 등장했을 때 2%가 나왔잖아요. 예. 거기서. 근데 이게 오세훈하고 홍준표랑 같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거 처음 이름을 넣었는데 2%나 나와? 이제 놀란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간 보듯이 한번 이제 흘려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띄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확장 속에 있을 것인가? 네. 그럼 이걸 뭘로 확장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제 트럼프하고 싸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하는 퍼포먼스를 그때 했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그 사람 영어 발음 되게 안 좋더만 뷰티풀 잉글리시였지만 이제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발음이 신토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실제 그 이후에 무슨 방송이 나왔냐면 예. 스마트폰이니 뭐니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간세 부과하는 걸 유예한다. 예. 뭐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우리 대선 기간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다시 우리랑 협상할 듯한 태도를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총리 대행실에서는 네. 봐라. 아, 봐라. 트럼프랑 이게 통한다? 트럼프하고 내가 말이 통하고 된다? 내가 지금 트럼프하고 이걸 저걸 다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내 말 듣고 이 무시무시한 관세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느냐. 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재명 너 트럼프랑 전화 통화할 수 있어? 너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방위비 분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건 다 어디로 가버리지. 그런 중요한 얘기들은. 어쨌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유승민 안 나온다 그러죠. 오세훈 안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죠. 이정현도 안 나온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실제 돈이 이제 올라가니까 기타금이 올라가니까 못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표들을 사실은 누구가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5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가담했다고 하는데 네, 한덕수 나오라고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후가 아닌 이번만 바라본다 그러면 한덕수 카드를 지금 띄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이번에 지고 나서 예. 당권을 잡아가지고 당 대표가 된다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한덕수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한번 쓰이고 말 사람인데 네. 그 쓰이고 말 사람의 특히 가장 좋은 기능은 예. 이 당내에서의 기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도 확장성 김문수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중도 확장성 네. 그리고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경제 살리겠다는 그 프레임 만들어 나가는 거 나는 이재명과 달리 저원가도 없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엘리트다. 게다가 이제 그 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술과 무속의 그런 힘을 빌어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그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답하는 건데 거기 거기서 나왔잖아요. 2%로 이제 등장을 했고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불러줬는데 한덕수를 넣어서 봤더니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김문수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거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한 2.3% 차이가 나는데 리얼미터 조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정말 한덕수 카드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쪽에서는. 저기 보면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졌네요. 그리고 보면은 5% 넘게 빠졌어요. 홍준표도 빠졌고 그렇네요. 한동훈도 조금 빠졌고 오세훈도 좀 빠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김문수 지지율이 제일 많이 갔고 다른 후보들에게 흩어져 있던 표들도 한덕수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5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뭔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저 화면에도 나오지만 윤석열 추종 세력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네. 뭔가 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야말로 정말 음흉하고 사악한 정치인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엄이 터졌을 때 네. 뭔가 계엄이 불리하게 돌아갔을 때는 그 계엄 전에 했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할 수조차도 없다. 간담회다. 뭔가 윤석열을 뒤통수 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서 본인은 내란 세력에서 싹 빠져나오면서 네. 뭔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다가 갑자기 한동훈과 손을 잡고 이제 국정은 윤석열이 아니라 한덕수가 운영한다. 네. 느닷없이 국민의힘 당사 가서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작 윤석열이 탄핵되니까 또 입장을 바꿉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국회목 헌법재판관 네. 3인에 대한 임명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과 상설특검 검사 추천 및 특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뭔가 탄핵을 유도했죠. 탄핵을 유도했죠. 그리고 네.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잠자코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이 단행하면서 뭔가 이 정치적 입지를 교묘하게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좀 저평가한 게 아닌가. 저 굉장히 사악하고 음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선출 과정에서 네. 다크호스로 충분히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진짜 황당무계하고 어이가 없지만 네. 한번 정면 승부 해보자. 난 솔직히 그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네. 한덕수가 지금 하도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으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을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는 외부인이었는데 갑자기 데려다가 쓰는 거잖아요. 문재인 뭐 검찰총장. 네. 한덕수도 사실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민주당 왔다 갔다 국민의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 관련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걸 잘했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윤석열이 좋아하는 충성심이나 국민의힘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 좀 당적도 안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총리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총리니 신문총리니 신문총리. 별별 비용이 몰라서. 저기 별명이 다 그거 하나 나왔고.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화장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했습니다. 뭘 잘했냐고 했더니 새만금 잼버리 화장실 청소한 거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뭐 물가를 잡았어요. 뭐 경제 정책을 잘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진즉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도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지 않았지만 초창기니까 이제 청문회 통과하는 것도 중요했고
또 호남 쪽 민심 달랜다 해가지고 호남 그렇죠.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일을 맡긴 게 있나요? 뭐 하나라도 존중해주거나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몰라. 모든 의사결정이 다 배제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왜 총리 그대로 있냐, 내려와라 했는데 윤석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내려놓고 나면 또 총리를 청문회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통과 못한다. 네, 통과할 사람이 없어. 너무 피곤하다. 그냥 네. 어차피 쟤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라 그러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럼 이 사람이 그거 말고 민생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어요? 네. 뭐 경제 정책을 잘해가지고 저쪽 외국에서 보기에 야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자식이 없는 김건희 부부와 자식이 없는 자기네 부부가 서로 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김건희 씨와 자기 부인이 서로 간에 미술이라는 공통점과 주술이라는 공통점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음흠.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줘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안 뽑을 거예요, 본인은? 저는 마음속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한덕수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별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나를 나중에 내 복권이나 아니면은 내가 정치하는 데는 한덕수 카드가 제일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한동훈은 어떻게든 후보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 한동훈을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그걸 막을 카드가 한덕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한동훈하고 한덕수하고 이제 자기네끼리 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걸러내야 되는 인물이니까. 네. 야, 그래서- 여기도 한이 두 개네. 성이 다 이상한. 그래서 땅한. 한동훈을 주저앉히기, 한동훈에 대한 미움이 또 반영된 그런 카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네. 밖에서는 한덕수가 대기하고 있다. 음. 결국은 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말했는데요. 거대한 음모가 국민의힘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좋아요. 여기서 질문.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6명이 서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고 그 중에 4명이 1차 경선에서 발표가 네. 나잖아요. 100% 자, 여론조사. 누굽니까? 4명? 박 4명? 누구예요? 박정호 기자. 글쎄요. 지금 뭐 김문수, 네. 홍준표, 한동훈 음.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오세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럼 누가 될까? 윤상현? 윤상현? 여기 나경원이 나경원 어떤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경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아? 예. 또 나경원의 굴욕이야? 자, 그럼 보세요. 윤상현은 지금 늦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될 것 내일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등록을. 그럼 나경원은 더 먼저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겠죠. 자, 여기에는 한덕수는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내일까지 어.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어. 오늘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럼 한덕수는 이제 여기에 쪼코로 남겨놓고 밖에 자, 여기 대기. 지금 누구요라고 본인은 봐요? 저도 뭐 나경원, 윤상현 중에 한 명인데 나경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는 그러면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자, 이 사람들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제가 밥 얻어 먹습니다. 아니 우리 노영이 밥은 변호사님은 사주셔야죠.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난 안 말합니다. 밥을 사주셔야죠, 변호사님. 자, 어쨌든 이렇게 예.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명이 되잖아요. 네. 여기 4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중에서 2명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중에 2명 누가 될까요?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이 되겠죠? 자, 자기는 김하고 한동훈이 될 네. 것 같다. 한동훈은 그렇게 배신자론이 많고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아바타 같이 똑같이 돼가지고 무능력하다는 게 이미 많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한동훈이 될 것 같아요. 표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고 물론 나중에 이제 4명이 됐을 때 몰아주는. 아니, 그러니까 4명 거 필요 없고 이제 2명이니까. 2명 한동훈 표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동훈한테 누가 몰아줄까? 나머지 떨어진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에 몰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다 안철수는 왜 안 넣어요? 아, 좋습니다. 아이 안철수는 안철수 절대 안 돼. 그럼 그 직업이 절대 안 대선 돼요. 후보인데. 아이 좋아, 그러면 안철수 편 누구한테 가? 안철수는 표가 없어요. 표가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에서 상임위원장도 안 시켜줘.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김문수와 한동훈이 된다는 게 우리 박 기자님의 얘기인데. 네. 그럼 김문수랑 한동훈이 되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윤상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네.
그럼 홍준표와 윤상현의 표가 남는다는 건데 홍과 윤은 누구한테 표를 몰아주겠어요? 홍과 윤, 김에게? 김에게 몰아줄 것 같기도 한데 홍준표는 또 결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홍준표가 한동훈을 좋아하진 않잖아. 엄청 그러니까 싫어하잖아. 싫어하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김한테 가야지. 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순전히 박정호 버전이에요. 네. 자 김하고 한동훈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남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본인은 살아남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내버려 두고 그러면 홍과 뭐 나와 윤과 아내 이런 모든 표가 전부 다 김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안철수 표가 있다면은 그럼 또 한동훈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안철수는 한동훈한테 갈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한동훈은 안철수, 나머지는 전부 다 김에게. 네. 이게 맞는 거죠. 예.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탁금을 막 2번이나 내는 거야. 경선에서 한 번 1억, 그 다음에 실제 대선에서 3억. 그러면 4억이나 내고서 이제 2명이 됐어. 네. 그리고 나면은 본전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내가 대통령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혹은 대통령은 안 돼도 당권을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누굴 붙이는 거야? 한덕수를 붙이는 거잖아. 네. 자 한덕수 갑자기 막 나타나서 꽃가마 타고 나타나는 거잖아.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우리는 꽃가마 안 태워준다 그랬는데 또 그 사람 말이 이제 먹히는 게 안 됐잖아요.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덕수하고 김문수의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한덕수가 더 높이 나올까요? 한덕수랑 김문수 비교해 보면 그 이제 김문수. 근데 생각보다 김문수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2살이나 어려요. 아니 근데 73세 75세. 김문수 저 장관 최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요즘에 이제 가끔 이 사람 좀 정신적으로 좀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오니까 사실은 안될 이제 것 같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래도 김문수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아깝잖아. 그걸 쉽게 내놓을까? 아니면 뭔가 딜을 할까? 자 그럼 한덕수한테 딜을 하는 게 편하겠지. 김문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양보할 테니까 넌 나를 나중에 총리시켜 줘라든가 뭔가를 하는 게 있겠지. 형님 그렇죠? 먼저 하시라고. 네.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쪽에 우리 박정호 기자의 뇌피셜에 의한 마지막 판단하면 노영희 후보가 변호사님 내피셜 그거예요? 같은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물어봐서 하잖아요. 내 얘기 하나도 없이. 자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지효의 뇌피셜을 보자. 네. 아까 김지효는 누구 된다 그랬죠? 김문수 된다 그랬고 네. 홍준표 된다 그랬고 네. 한동훈 된다 그랬고 나경원 된다 그랬죠. 네네. 자 이 중에서 2명이 올라가는데 누구요? 저는 김문수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된다고 봐요. 한동훈. 둘 다 똑같네요. 네. 그러면 나의 표는 누구한테 가요? 김문수한테 가겠죠. 김문수? 그다음에 햄버거 집에서 만났잖아요. 햄버거도 참 어쨌든 필름의 햄버거 홍의 가게. 표는 누구한테 가요? 김에게? 홍의 표는 좀 갈릴 것 같아요. 갈려? 예. 어디로? 왜 한동- 홍은 한동훈 싫어하는데 왜 갈려? 아니 뭐 그래도 홍이 싫어해도 전략적으로 자기하고 경쟁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 지지하는 세력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윤과 안의 표는 어디로 가요? 응? 윤상현과 윤상현은 안철수의 표. 김문수한테 가고 김문수. 안철수는 표가 없지만 어. 그나마 있는 표는 한동훈한테 한동훈?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도 다 김이 이긴다는 거네. 둘 다 똑같이.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한덕수랑 붙으면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뭐? 김문수가 대권 행보를 하면 안 돼. 인터뷰나 연설을 하면 안 돼.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한동훈한테 질 수도 그러니까 있다. 좋아요. 참 어쨌든 그럼 결국 둘 다 얘기는 5월 3일까지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싸움이다.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이긴다? 한덕수. 한덕수가 이긴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한덕수가 이기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바람이 좀 불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안 나타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바람은 안 불잖아요. 경선이 재미는 사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자, 우선 그러면 한덕수하고 이제 이재명하고의 이 경쟁률을 비교해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누구 찍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여러분은 나는 네. 저 사람을 빼고 네. 우리 박 기자는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아니던데. 네. 중도예요. 이 사람 원래 난 중도 보수. 네. 이 사람은 보수. 중도 진보. 그래요? 네. 난 중도 보수 분명히 말하지만. 아, 그래요? 그럼요. 내가 보수스럽게 생겼잖아. 복스럽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중도 입장에서는 한과 이 중에서 찍을 사람은 이다. 이 얘기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한덕수는 나와봤자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꽃놀이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으니까 4억 원 뭐 써도 되겠지. 네. 자기 이제 막 이렇게 우짜우짜 해주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지. 끝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넌 내란의 공주범이다. 그동안 네가 잘못한 거 뭐다 이제 다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지. 음. 팽식이겠지. 그러면 한덕수는 한여름밤에 꿈을 꾸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일장춘몽. 네, 그걸 지금 알려주자고요 한덕수에게. 네. 근데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뭐 예상할 수 있는. 어머 어머 그렇죠? 어머 변호사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래, 진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드렸듯이 한덕수 카드 뭐 이제 모르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주장했듯이 그런 음모다, 그런 시나리오를 써서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해도 파면된 내란 수계, 또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또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그 목소리가 한덕수한테 아무리 간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아무 의미 없다. 이걸 제가 좀 길게 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씀드렸고, 자 지금 법원 앞에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오른쪽 화면,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 아래쪽 화면은 바로 이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그 업체 모습이에요. 그 앞에 건물 앞에 모습이에요. 윤우덕 의원, 강유정 의원이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윤우덕 의원. 네, 그다음에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10시부터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 현장도 여러분께 생생하게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입체 생중계 법원 앞과 또 이재명 후보 일정 진행되는 그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뭐 한덕수 카드든 뭐든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양자 대결도 있더라고요.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이걸 봤더니 이재명 한덕수 54.2%대 27.6% 이렇게 되면서 아, 근데 한덕수 건 더 올라갈 거예요. 더블 스코어고, 근데 이 시사한 바가 뭐냐면 양자 대결 붙여봤더니 김문수는 이재명 대표 해봤더니 54.3%대 25.3%.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한덕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의미 김문수 카드, 뭐 한덕수 카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미 없다라는 거 이겁니다. 리얼미터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이제 보면 오세훈 되게 기분 나쁘겠네. 의미 있는 지표가 뭐냐면 한동훈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지금 가장 낮지 않습니까? 18.3%로. 예. 그럼 결국은 한동훈 후보는 보수의 결집된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서 한동훈이 최종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네. 당원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게 돼 있는데 한동훈을 선택하면 보수표가 갈라진다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급속도로 후보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 뭐 지금 한덕수를 향해서 또 계속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덕수 추대론 해당 행위다. 패배주의의 발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대행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받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그걸 떠나서 5월 4일까지만 공직자 사퇴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한덕수는 내일 사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5월 4일까지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올렸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나를 고소하던데. 그래요? 네, 왜요? 몰랐어요? 내가 우리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네, 고소래요? 왜 고소를 하죠? 웬일입니까?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 그때 창원까지 가서 예, 창원까지 가서 접견까지 만나고 하셨는데. 도와주려고 사실은. 나한테 엄청 고마움을 표시했죠. 내가 영치금도 내주고 내가 많이 이것저것 다 도와줬죠. 야. 근데 그런데 그 식구들이 고맙다고 그랬죠. 왜 고소를 제가 지금 하죠? 작가님한테 이거 보내드렸는데 한번 네. 보세요. 아니면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그 예. 자료가 있어요. 웬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 봐 노영희 변호사를 상대로 오늘 형사고소하고 민사한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죠. 뭐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봐야. 그 얘기는 없어요. 아무런 얘기는 때문인지 없어요. 그냥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는 뭐야? 뭐예요,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뭔 얘기예요, 저거? 게다가 그 동안에 이제 스펙스도 또 고소한다 그랬었거든요. 픽스로 근데 스펙스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이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보면 괜히 말만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떤 저- 상황입니까? 저 상황은 예. 그 지난번에 김한나 변호사라고 민주당 변호사가 있어요. 네. 그 변호사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법사위 출석을 요청하면서 네. 이 사람이 내가 그때 내려갔을 때 네. 민주당 변호사를 조금 보내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민주당에 전달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한나 변호사라고 서초동에 있는 그 당협위원 지역위원장, 네. 그 하시는 분이 공익제보자 그 권익보호위원회에 있는 멤버예요. 그래서 제가 전현희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멤버를 한번 보내봐서 정말로 이 사람을 뭐 공익제보자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요구는 강혜경, 김태현은 버리고 자기를 해달라는 거여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예 이제 버리고. 아예 얘기를 그렇게 했고 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그럼 일단 김한나 변호사 보내가지고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해서 예. 보냈어요. 근데 김한나 변호사가 이제 처음 가고 그러니까 4시간은 그냥 꼬박 들어줬대요. 나는 그때 3시간 들어줬었던 거고 이 사람 4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성향을 잘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잘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면서 김한나 변호사는 참 말을 다 잘 들어준다. 들어주더라 이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김한나 변호사로서 뭔가 해주지는 못하고 네. 다른 변호사를 이제 좀 보내서 이렇게 좀 도와주기로까지 얘기가 됐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뭔지 실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거 플러스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다리를 좀 고칠 수 있게 좀 풀어주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 됐죠. 왜냐면 검찰이 그때까지 오케이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3월 20일 세 번째로 갔다 왔을 때는 네. 갑자기 검찰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갔다 와서 우리 방송에서 예,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이 사람 완전 달라졌다 이제는 자기 공익제보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강혜경 씨는 기소가 3개나 더 추가로 됐지만 자기는 기소 하나도 안 됐다, 불기소됐다, 난 좀 있으면 풀려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나오고 나니까 명태균 씨가 또 다시 김한나 변호사를 불러달라 그랬대요. 자기 집까지 와달라고. 근데 김한나 변호사가 간다 그랬대요. 근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그 얘기를 스펙스에서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소식을. 근데 이름은 안 말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누구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대요. 이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특별히 이 이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지 말아라. 뭐 너를 만나는 것이 남들에게 알려져서 나는 널 안 만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스펙스 대표한테 들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했는데 네.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자기 화났다 뭐 이런 표시로 지금 저런 걸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맥락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일단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과 추측은 뭐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저를 고소한다는 거 말고요. 예. 그거 말고 그 먼저 앞전에 조금 보낸 그 기사 그 페이스북에 글이 있어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네. 이걸 해석을 보고서 마치 좋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최경영 기자 같은 사람이 해석을 좋게 해놨길래 내가 최경영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건 좋은 말이 아니다 말해줬어요. 네. 뭐냐면 명태균 씨가 10시간 전에 예. 뭐라고 썼습니까? 했다고 한번 그 페이스북에 찾아보세요. 예. 콜로세움 경기장 예, 예.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그래요, 철창문이 예.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사자라는 거잖아요. 네. 나를 내려다보는 짜리의 모습 어쩌죠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한호할까. 자 여기서 말하는 먹잇감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기 밑에 보면 좋아요 누른 사람 중에 최경영
기자가 있어요. 네. 내가 최경영 기자한테 당신 이걸 왜 눌렀냐? 왜 좋아한다 좋다고 눌렀냐? 이거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내가 그래요. 설명해줬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한중 소리,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네.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마라. 이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윤건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뭔가 네. 밝혀내겠다라고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얘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아. 나에게 그 얘기 하라고 하지 마라. 예. 민주당한테 내리는 경고예요. 그래요.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강요하지 마라. 말라. 나에게 국민의힘 사람들 팔아먹게 요청하지 말아라. 나에게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얘기 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거 내석이지만. 예. 노영희 변호사 해석을 그러면서 보면 실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예. 옛날 같았으면은 삭가 쓰고 다녔다. 못 쳐다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뭐 나와가지고 금방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나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완전 달라진 거거든요. 나는 그렇네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다.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추가 기술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네. 오로지 강혜경하고 김태열만 이제 돈 가지고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자기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 협조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김건희 부부 예. 김 씨와 윤석열 그 부분. 씨가 공천하는데 어떤 네. 잘못 저질렀다는 거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밝히는 순간 자기도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우리가 이제 김건희 또 윤석열 공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고 뭐 김건희에 대한 소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또 전망을 하던데. 소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이 사실 민주당을 안 좋아해요 지금. 그래요. 예, 왜냐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없어지니까. 예, 자기네들을 없어지기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킬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네. 또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굳이 나서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고 남의 이렇게 밑으로 무릎 뒤로 기어가는 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 우리는 민주당 좋은 일 안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불러서 소환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아마 저 차에 이제 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재밍이 걸리진 않았네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로 윤석열이 들어오는 그 현장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경호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면이 된 윤석열. 이게 원래는 건물 앞에 서야 되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하로 가네요 진짜. 저렇게 되면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고 법정 내 촬영도 좀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오늘 첫 형사 재판 공판인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재판 때와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오늘 재판부 누군지 다 아시죠? 주기현 부장판사가 있죠. 자, 현장을 통해서 법원 모습을 보셨고 옆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일정. 어떻게 보면은 첫 일정을 AI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 찾아서 이어가게 되는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AI 반도체 업체를 방문하게 되는 이 상황. 이것도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산업적으로 네. 대한민국이 먹을 미래 먹거리 산업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행보잖아요. 첫 행보를 AI 관련 산업체에서 시작한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심장한 현장이다. 이제 앞으로 산업 자체가 지식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것에 관해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정치라는 건 자원의 배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돼서 이 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뭐 강청희 위원장도 보이고 네. 여러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첫 일정으로 굉장히 잘 잡았다. 지금 사실은 뭐 챗 GPT 쓰고 계신가요? 저 안 씁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요 변호사 직종 자체가 로펌에서 네. 젊은 변호사를 잘 고용 안 한답니다. AI로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기초적인 조사 이런 거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어시던트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많이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산업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네. 조금 대한민국이 늦었어요. 투자도 좀 느리고 또 투자액도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사기업 중심으로 투자로는 좀 살아남기가 어렵고 네.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이 산업 분야에서도 저희가 뭔가 좀 따라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현장 저희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변호사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완규 지명 문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이완규 지명을 해가지고 후보로 이게 난리가 났는데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네. 가처분 관련해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게 네,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위치에서 맞아요. 대통령이 행해야 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게 우리 헌법에는 헌법 주석서에 나오죠. 네, 대행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다 써놨으면 참 좋았겠지만 원래 법은 그렇게 꼼꼼하게 모든 걸 쓰지는 않으니까 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하고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만 가라. 그렇죠. 적극적 권한 행사 하지 말아라. 이게 예. 기본적인 헌법에서의 대행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건 뭐냐?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관을 3명, 9명의 구성이 국회 목 셋,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셋,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이 셋. 셋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는 항상 이렇게 여당, 그러니까 여당이라기보다 이제 쪽수가 많은 네. 그쪽에서 2명 정도를 뽑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일당에서? 한 명은 예. 그다음 2당 이 정도가 예.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마은혁, 정계선을 뽑았고 추천을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조한창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국회가 알아서 다 해놓은 것이고 대통령은 서명만 하라고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라고 이제 올렸어요. 네. 그러면 소극적 권한 행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의견을 넣지 말고 이 3명에 대해서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현상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극적이고 근데 그거를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덕수는. 그 다음에 최상목 들어가지고 겨우 2명 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결국은 마은혁 임명 안 해서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돌려보내면서 너 잘못했다고 말해도 또 역시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18일에 나가는 재판관의 몫은 대통령 지명 몫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 지명 몫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재판관의 임명은 기간이 6년이에요. 근데 대통령 우리나라 현재는 5년이잖아요. 5년. 그럼 예. 대통령은 자기보다 더 임기가 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임명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이게 이제 돌아가다 보면 그렇죠. 타이밍이 안 예.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권한을 자기가 뺏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거거든요. 50일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게 뻔히 나와 있는데 예, 일정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나 뭐 이완규나 이런 한덕수나 이런 쪽에서 함상훈과 이완기를 하라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새로 나타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리는 거고 이 2명에 대한 거는 중간에 그만 못 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야 되는데 그중에 2명 거 뺏기고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거는 무조건 인용해야 된다고 봐요. 아, 가처분 인용이 돼서 정말 이 지명 취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결국에는 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사실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AI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AI 첫 일정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AI 얘기하다 보니까 네. AI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또 법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면 네.
이게 9명의 헌법재판관 구성 중에 6명 선출된 권력 6명 뽑게 되잖아요. 국회 3명, 대통령 3명.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죠. 법치주의에 맞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뺏어버린다. 뺏은 대행이 거야. 한다. 이건 아예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이 여기 박정호가 뭘 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박정호의 자리를 뺏으려고 막 이걸 틀어내는 예. 거지 마이크를. 마이크 간장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 안 지키고 뺏기고- 있겠습니다.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예, 아이씨. 지키고 있겠습니다. 일종의 헌법 파괴 행위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봐요. 진짜 한덕수는 걸어다니는 위원이라고. 맞아요. 아니 대통령 거리시에 음. 윤석열 탄핵 이후에 왜 60일 만에 대통령 선거합니까? 그러면 2년 있다 하지. 그런- 권한대행 2년 넘게 권한대행 하면 2년 보장해주고. 권한대행 2년 보장하고 2년 후에 대선하지. 뭐하러 그렇겠어요? 네. 헌법에서는요. 음. 그 시간을 굉장히 축소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대통령이냐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 또 그런 거를 할 때는 여론에 물어보든지 네. 국회랑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그냥 대통령 됐냐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게다가 인사 검증도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하루도. 원래 그 한 달 이상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함상훈 부장판사 최근에 이제 판결 내용 나오잖아요. 어제 막 관련 내용을 보는데 도저히 제가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 내용이 진짜 처참해가지고 이현기 처장에 가려 있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두 사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은 대한민국은 30년 후퇴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너무 화나는 일이고요. 이민가요? 손잡고 이민가? 예? 손잡고 이민가요? 이민은 못 가고요. 이민 못 가? 그렇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안 싸워야죠. 받아주겠지. 그래서 헌재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기를 네. 바라는 거고요. 네. 그게 국민들이 외쳤던 이른바 빛의 혁명에서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요. 네. 아까 제가 명태균 씨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네. 그 저 고소한 것도 한번 다시 비춰주시고 제가 책을 썼어요. 이번에 네.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이라고. 기록 그것도 혹시 준비됐으면 이미지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링크랑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그 동안에 이제 강혜경 씨 대리를 맡았던 그 상황과 네. 명태균 씨를 제가 접견을 3번을 하면서 명태균 씨랑 주고받았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정치권들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제가 제 소회를 조금 담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책이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돼 있는 그런 뭐 질문하고 답변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질의응답, 그다음에 사파 이제 네. 이런 걸로 다 구성이 조금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허. 우리 안 올려주시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을 10권 이상 사시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텀블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요. 펀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네. 많이 안 모였어요.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사신다고 체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제가 10권 사시는 분에게 캐리커처를 보내드려요. 그 우리 안중걸 화백이라고 그 잘하시는 분이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분이 10권 사시는 분에게 캐리커처 보내드린다. 네, 사진해 네. 주시면. 오. 지금 820만 원 정도 됐는데 벌써 목표액을 훌쩍 넘었네요. 워낙 조금 300만 원을 아, 목표 예,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최소한 2천만 원은 지금 나와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오마이뉴스에서 좀 도와주시면 네, 좋겠고 많은 분들이 관심 네. 가질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텀블벅 이거 잘 텀블벅.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네. 오마이뉴스 분들은 또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해봤죠? 그럼요. 저희 시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링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네. 그 댓글창이나 뭐 이런데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네. 쉬워요. 예. 저희가 댓글창에 링크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해서. 링크로 좀 한번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이 브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브로커 정치가 간의 네. 폐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또 보답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고소한다라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고소하라 때문에 그래요. 잘 됐어야죠.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응원 또 힘내라 응원드립니다. 이런 또 예. 여러 가지 후원과 또 책 구매가 저를 이루어질 고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나경원 씨가 나를 고소했지. 그다음에 5천만 원 민사소송 걸었지. 네.
그것도 다 오마이에서 오마이에서 한 발언 가지고 근데 그런가요? 오마이는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네. 오마이 동시 접속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마이에서 내가 말한 거 가지고 걸렸는데 걸림을 당했는데 이 사람 신경도 안 쓰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명태균 씨 얘기도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일을 갈고 있으니까 예. 나에게 이 수송비용과 이런 것들 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예. 네. 해피데이님이 댓글 주셨는데 이거 좀 꼭 읽어달라고. 명태균이 나와서 가장 먼저 물어뜯으려는 게 노변이네요. 왜 그럴까요? 노변이 그러니까. 강혜경 씨 등등 모든 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노변이 다 정리할 네, 제가 겁니다라고 다 이길 겁니다. 응원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 아주. 예. 아유, 네. 나경원 의원이 또 법적인 대응한 것에 대해서 다 또 놀라고 계신데 노변이 다 이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